정말 썩어도 단단히 썩었습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의 목숨줄 연장해 주려고 사법부가 똘똘 뭉쳐 기가 막힌 판을 짰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추악한 꼼수의 전말을 다 까발려드립니다. 영상 끝부분엔 윤석열을 최고 형벌로 직행시킬 기막힌 소식도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매불쇼를 보고 너무나 화가 나서 참을 길이 없다면서 저희에게 노크를 했는데요. 예. 최유기가 네. 어제 윤석열 체포방해 2심 선고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뭐 제가 나름 만족한다라고 했잖아요. 7년 나온 거? 예. 네. 그거를 보시면서 정신 나간 놈 저거. 많이 좋아하긴 하더라. 저 정신 나간 놈 저렇게 놔두면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노크를 했어요. 물론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할 겁니다. 예. 김경호 변호사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12.3 윤석열 친위 군사 쿠데타 이후로 예. 조이대 탄핵, 윤석열 군사 반란 수계 이것만 고민하고 있는 그렇습니다. 김경호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것만 고민해. 진정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아주 예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잠시 후에 그 예리함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박은정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매불쇼에서 윤석열 체포방해 선고하는 날 저하고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네. 그때 5년이 나와가지고 맞아요. 정말 너무너무 실망을 실망 했었어요. 많이 우리가 했었어요. 모두. 그래서 아마 이번에 2년이 올라간 것에 네. 체육 우리 MC께서 아주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너무 신났더라고. 예. 7년 나왔다고. 그래도 2년 올라간 게 어디냐 막 이렇게 하셨는데 세상에 춤까지 추면서. 그리고 죄송합니다. 최근에 2차 종합특검에서 군사 반란 윤석열 내란 수계에 대해서 예. 검토한다. 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그게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네. 최초로 그거 군사 반란 수계 해야 된다고 주장했었죠. 주장했던 예. 거거든요. 네. 아주 고무적입니다. 네, 그것도 잠시 후에 저희가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찰 출신, 변호사 출신, 대변인. 부대변인 아니야. 확실해야 됩니다. 진짜 막 있는 있고 화를 냅니다. 네, 감투를 좀 좋아하십니다. 이지은 대변인 박수로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그거 말고 다른 것 때문에 약간 화가 나 있는데요. 또 화가 나 제 있어요? 고향이 부산입니다. 근데 네. 부산 북갑에 나온 후보자 하정우 후보가 네. 이제 정말 나쁜 사람들에게 억가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네. 마치 악수를 하고 손을 털은 것처럼 그렇게 나왔는데 그 앞뒤 문맥을 쫙 보면 물이 묻어가지고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손을 잡았는데 여전히 물이 묻어 있으니까 손을 이렇게 그냥 비빈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아주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억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보고 저도 김경호 변호사님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박은정 의원님. 네. 근황 하나만 잠깐 좀 여쭤보고 출발하겠습니다. 어제 비교섭 단체 국회의원 예. 그리고 무소속 국회의원을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 초청을 해서 오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네.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처음 있는 일이에요? 비교섭을 그렇게 전체 의원을 다 부른 건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이시라고. 그래요? 예, 너무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혹시 굉장히 밀착해서 사진을 찍으셨는데 저렇게 손을 꽉 잡아 주셨어요. 네. 그 혹시 의원들 한 명 한 명. 저때 이재명 대통령이 귓속말로 이재명 정부 좀 그만 흔드세요. 뭐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대통령께서 아니 그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냥 확인하는 거야. 갑자기 그- 밑도 끝도 아니 밑도 끝도가 없는 게 아니잖아. 검찰 개혁 관련해가지고 다룰 때마다 매번 이재명 정부 그만 흔들어라 맨날 예. 올라오겠다. 댓글에서. 댓글이 예. 댓글에서 우리 이잼께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하게 정말 고생했다. 고생 많다고. 고생 많다. 그렇게 정말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 정말 응원해 주시는 그런 네. 마음 느껴졌고요. 보기 좋다. 우리 이잼께서 지난 검찰개혁 법안 통과 과정에서 가장 개혁적으로 누구보다도 어느 정부도 하지 못했던 검찰개혁, 사법개혁을 이루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예. 100만 배 감사드린다는 말씀도 아유, 드렸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처음 있는 일이었나?
비교섭단체 그러니까 국회의원. 원내대표들을 전부 부르는 그러니까 대표들 말고. 있었는데 대표단은 있었는데 전체 의원을 이렇게 다 그렇죠. 한꺼번에 부른 것은 없었다고 저도 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무소속의 최혁진 의원도 초청 받았어요? 당연하죠. 예. 같이 갔습니다. 예. 가셔야지. 아니 걱정하시는 거죠? 걱정. 사진도 찍었어요. 가셔야지. 최혁진 의원 페이스북에 딱 사진 찍은 올리셨던데. 네, 알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식사 같이 하시면서 일일이 의원들이 그 무슨 요청 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그렇겠죠. 것들을 다 일일이 적으셨어요. 와, 그거를. 직접. 예, 직접 메모하시면서 와. 또 답변도 해주시고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거예요. 전 너무너무 마음이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발언할 때는 저는 좀 재밌게 대통령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와. 제가 또 재밌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통령님 너무 그 국무회의 생중계를 너무 국민들 눈가기를 즐겁게 해주셔가지고 법사위 조회수가 안 나온다고 빵 터지셨습니다. 빵 터졌어요. 빵 터졌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식사를 못 하셔가지고 그렇게 전통시장 다니시면서 많이 드셨어요. 드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근황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고요. 예. 여기 다 법조인 분들이시니까 최근에 그 김건희의 2심 선고 있었고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가 그렇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다루긴 했습니다만 짧게만 여러분의 의견을 좀 듣고자 다시 한번 김건희 2심 선고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무죄, 그리고 통일교 알선 수재 혐의는 유죄입니다. 그래서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 원, 그라프 목걸이는 몰수하기로 했고요. 2,094만 원 추징금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제 뭐 주가 조작은 처음으로 이제 유죄가 그렇죠. 인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요거 털어준 검사 4인방. 예. 요거는 영원히 박제시켜야 됩니다. 이거는 광화문에 붙여놔야 돼. 다시는 이런 짓 못하게. 예, 까먹지 않도록. 까먹지 예. 않게. 요건 반드시 우리가 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제 시간 관계상 이제 저희가 못 다뤘었는데 명태균 정치자금 위반 관련해서 이제 무죄 선고를 했는데 구체적 혐의 잠깐만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뭐 이런 거 다들 이제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렇죠. 무상으로 여론조사 해주고 예. 그 대가로 김영선 공천 받았잖아. 그러니까요. 팩트잖아. 근데 이거를 무죄로 선고를 했는데요. 왜 무죄로 선고했냐? 여론조사 제공은 명태균 자신의 홍보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였다는 예. 거야. 그냥 쑤셔 넣었다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는 정치인이 아니라 공천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를 줬거든요. 그 장면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의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이유는 그 홍보 효과를 통해 명태균 또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스스로 얻는 이익이 있었고 명태균 스스로의 정치적 성향에 기인하여 자발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동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영선의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위원들 사이의 토론을 거쳐 투표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공천은 피고인의 선물이라는 주제의 명태균의 발언은 평소 그의 발언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여론조사의 대가로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습니다. 너무 많은 증거로 이거를 반박할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딱 하나만 보고 가겠습니다. 김건희가 명태균하고 통화하면서 직접 얘기했어. 공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예. 그거 다시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예, 사모님. 아니, 저희 뭐지, 당선자가요? 예. 여보세요? 네네. 네, 당선인이 저기 지금 전화를 했는데, 예. 하여튼 당선인 이름 팔지 말고 그냥 미르라고 했어요, 지금 전화해서. 예, 고맙습니다. 당연하죠. 권성동하고 저기 윤한영이가 반대하더만 보니까, 그렇죠? 예, 그럼 당선인이 뜻이라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윤상현 아빠가 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그렇게 할 때가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거예요. 그게 중요하니까 잘 될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예, 고맙습니다. 예,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네, 선생님. 예, 내일 가서 뵙겠습니다.
네, 예. 증인. 예. 자, 아. 공천을 윤석열하고 협의하잖아. 예. 맞지? 아까 협의했지. 그렇죠. 그리고 공천을 약속하잖아. 이보다 더한 증거 어디 있습니까? 자, 일단 김건희 2심 선고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아 이게 정치자금법 저 부분이 무죄가 나서 저는 그 주가 조작에 대해서 공동정범을 인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은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네. 정말 뼈아픈 조이대 항소심다운 판결이다. 예. 라는 생각이 들고 저거는 김건희 육성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직접 육성이 나왔잖아요. 너무 많아요. 아니 저런 물증이 다 나왔는데 저걸 무죄로 쓰는 거 그럼 도대체 뭐 어떤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건지 물증이 있고 사리에 맞지 않아요. 예, 그리고 네. 결과가 일어났고 일어났고 예. 네. 그리고 지금 판결문의 무죄 이유가 김건희가 정치 활동을 하는 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게 정치 활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저게 윤석열이랑 협의를 하잖아. 그렇죠. 아유 정말 속상해 죽겠네. 사리에 반하는 판결입니다. 저것은. 그렇습니다. 네. 대법원에서 반드시 파기되어야 됩니다. 예. 네. 요거는 뭐 특별히 첨언할 거 없으면 넘어가고 간단하게 예. 제가 하고 있는 윤석열과 김건희 공동 위자료 청구와 관련된 부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네. 그 전에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 그 전에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이렇게 네. 되면 제 논리가 아직은 지금 노상원 수첩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는데 비상계엄과 관련된 고의 또는 과실과 관련돼서 비상계엄의 동기가 명태균의 황금폰이었다. 네. 이게 하나 축인데 무죄로 이제 무너졌는데 그렇습니다. 2심에서도 적어도 이 털어준 김건희 털어준 이 검사들 자인방. 그 탄핵하려고 할 때 그때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다. 그 동기가 있다. 네. 이 부분을 1심에서는 무죄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 유죄로 했기 때문에 저의 이 공동 위자료 청구 소송에는 파란불이 켜졌다. 아, 파란불 켜졌습니다. 특히 알선수재 부분은 원래 V0로 V1이 V0 위에 있었다. 그 부분에 중요한 논건데 거기에 하나 자본시장법까지 유죄가 됐기 때문에 네. 바로 김건희 리스크를 제거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상식적 인과관계가 성립할 수 있겠다. 그것도 제 의미는 그 정도입니다. 의미를 또 하나. 예. 지금 3만 3천여 명이 공동소송, 위자료 공동소송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33,000분. 예. 저희가 최근에 법안소위 법사위에서 친일 재산 환수법 통과시켰거든요. 그래서 친일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가지고 지금 예. 이제 처음에 1차로 위원회에서 환수했던 그거 말고도 지금 추가로 더 환수를 하겠다는 건데 이 내란 세력 특히 윤석열 김건희의 저 재산에 대해서도 우리 김 변호사님께서 지금 저렇게 위자료 소송을 해가지고 샅샅이 저 재산을 국민들에게 다 토해내야 된다. 네. 전 성공하시기를 제가 바라고 아유. 저도 그 참여하고 싶습니다. 저 네. 소송에. 네. 예. 10만 원 내면 되는 건가요? 근데 이제는 끝났습니다. 아, 제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아쉽습니다. 모집을 이제는 좀 양해를 네. 구하고 양해 좀 구합니다. 이제 닫았습니다. 예, 승소 다 하시면 저도 네. 다시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의 체포방해 혐의 2심 선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예. 이제 제가 두들겨 맞는 시간입니다. 자, 일단 2심 선고 소개를 좀 한번 해주시죠. 네. 체포방해 혐의는 유죄. 사실 뭐 1심에서 거의 유죄로 된 건 다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국무위원 권한 침해도 유죄, 비아폰 기록 삭제 혐의도 유죄, 외신 허위 공보 혐의도 유죄, 그리고 사후 계엄 선포문 이것도 유죄. 그래서 징역 7년이 항소심에서 선고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징역 7년 선고됐고 내용 좋다고 제가 굉장히 만족했잖아요. 그런데 저의 이 만족하는 모습이 조희대가 쳐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거야, 내가. 그래요? 자, 그거를 우리 김경호 변호사님이 아주 예리하게 저를 두들겨 팰 겁니다. 예. 먼저 요즘 법원에 가면 항소심에서 자주 보이는 모습이 뭐냐면 마약 범죄의 경우에 피고인이 보통 마약을 하면 한 번으로 끝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네. 검찰이 이후에 찾으면 추가적으로 기소하면 대부분의 판사가 그 추가적 범죄 한 사람이 한 거니까 네. 다 병합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그게 정의죠. 따로따로 판결하면
왜 안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릴 건데 아. 합쳐야 하는 거죠. 그러면 윤석열은 지금 헌법 84조의 대통령의 특권으로 내란의 죄, 외환의 죄만 아니면 너는 소추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내란의 죄도 범하고 외환의 죄도 범한 정말 대한민국 유일한 대통령인데 대통령이었던 자인데 네. 그러면 내란의 죄와 외환의 죄를 범하고 그 수사와 체포 과정에서 지금 방해를 한 건데 이거 당연히 한꺼번에 모아서 동시적으로 판결해야 되는 거죠. 진돗개 같은 검사라면 이진관 같은 판사라면 예. 근데 세 개의 재판이 다 지금 찢어져 있잖아요. 찢어져 있죠. 근데 이건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는 거죠. 동시적으로 네.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네. 그게 바로 형법 37조의 경합범이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네. 내란 판결 따로 하고 체포방해 따로 하잖아. 네,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요거를 따로 할 때와 합쳐서 할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그거 궁금해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예. 형법 제37조와 형법 제38조 1항 1호 올려주세요. 자, 네. 저기 보면 말씀해 주시죠. 예. 자, 형법 제 37조입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라고 규정이 그러니까 돼 있고요. 다 합쳐서 한다 이거예요. 예. 자, 그리고 형법 제 38조 1항 1호입니다. 경합범을 동시에 판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자, 여기서 제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건의 경우에 윤석열은 내란의 죄와 내란수계, 네. 일단은 내란수계, 네. 외환의 죄, 일반 이적죄, 그리고 체포방해죄 3개입니다. 이 3개가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3개의 수계죠. 네. 그러니까 37조에 딱 해당되죠. 경합해야 돼. 경합범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 처리를 38조 1항 1호에 따라 처리하는데 내란수계죄에다가 이 체포방해죄를 동시적으로 판결만 하게 했으면 이 체포방해죄가 5년에서 7년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2년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수개의 죄가 동시로 판결하게 되면 이때 가장 중한 죄는 내란수계죄니까 네. 이걸로 처벌하는 것이고 이때 이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가 있는데 이 중에 가장 무거운 사형을 선고한다. 그렇지. 그런 의미가 있는 중요한 체포방해죄를 왜 찢어서 선고를 하느냐. 그렇지. 근데 고작 2년 늘어났다고 최욱이 너는 웃고 앉았냐? 이건 2년 늘어나는 문제가 아니라 무기징역을 사형으로 바꾸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 것이다. 최욱이 이 멍청한 놈아, 너는 조이대에 덫에 걸려 들었어. 그래서 저는 조이대 탄핵을 계속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그렇지. 정말 정의감이 있는 판사라면 스스로 새 사건을 병합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이유는 왜 병합 신청을 안 하냐 너는. 적어도 내란수계 뭐 하나로 외환의 죄나 아니면 체포방해죄라도 동시적으로 판결할 수 있도록 병합 신청했으면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사형이 나오는 것을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이 진짜 예리하고 중요해. 그러니까 내란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데 무기징역을 선택할 수가 없다니까. 반드시 사형만 선택하게끔 되어 있어 형법에. 와 이거 예리했고 나는 무식했어. 와, 그랬는데도 어제 방송 좋았다고 말미에 춤추고 그랬던 거예요? 춤을 안 췄어. 여기서 말씀드릴 와 거는 예리했어. 무지는 죄가 아닙니다. 알면서 이렇게 하는 조은석 특검이 저는 더 책임이 크다. 그렇습니다.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와 이거는 나 진짜 이건 무조건 박수야. 와. 이 몰랐어. 예. 이거를 근데 다루는 언론이 없어요. 내가 무슨 뭐 로스쿨을 나왔어요? 뭘 했어요? 김경호 TV가 좀 인기가 없습니다. 네. 이것만 봤어도 다뤘을 텐데. 와 이거는 기가 막힌 부분을 예. 찔러 네, 넣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런 수개의 경합범 사건은 법원에서 당연히 병합해서 재판을 거의 대부분 하거든요. 그런데 윤석열을 이렇게 찢어서 재판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은 맞습니다. 네. 여기에 일반 이적죄까지 모아야 되는 겁니다. 같이 모아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네. 1년의 스토리거든요. 그렇지. 이 1년의 스토리를 각자 증인을 각자 중복적으로 한다?
정말 코미디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코미디예요. 와, 이거 체육이 윤어게인까지 나왔어요. 댓글에. 저거 윤어게인이라고. 2년 늘은 걸로 좋아하면 저거 윤어게인이랑 뭐가 다르냐. 아, 고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시간이 없으니까.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은 일반 이적제도 지금 형법 99조가 아니다. 김용대 투스타 그리고 여인영 쓰리스타 이들이 주도한 군인이 했기 때문에 군인의 일반 이적제는 군형법 14조 8호 사형 무기 5년 이상. 그냥 일반 이적제는 형법 무기 3년 이상. 지금 무기 3년 이상을 적용하고 있는 게 웃긴다. 저는 조은석 특검을 계속 욕하는 겁니다. 군인이 군형법을 적용해야지 왜 군인에게 군형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 형법을 적용하느냐. 저는 그렇게 욕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자, 2차 종합특검 얘기는 짧게만 할게요. 김경호 변호사가 최근 고발인 조사를 받았거든요. 지금 근데 이 이후에 나온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경호 변호사 그리고 우리 박은정 의원님이 그동안에 계속해서 주장해왔던 이 군사반란으로 맞아요. 처벌을 해야 된다. 왜냐 군사반란은 이 사형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데 언론 보도를 보니까 2차 종합특검이 군사반란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아니, 이게 군사반란이 맞죠. 예. 군인들이 국회에 쳐들어왔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내란 다음 날부터인가요? 언제부터인가 제가 이건 군사반란 수계로 해야 되고 군사반란 수계에 정한 형은 단 하나의 형밖에 없습니다. 네. 그 형으로 처벌이 돼야 된다. 예. 그렇게 제가 주장을 했죠. 아이고, 근데 종합특검에서 그 검토를 하고 있고 거기에 그 김정미 변호사가 그 군 법무관 출신인데 네. 저는 그분만큼 내란에 대해서 정확하게 법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은 굉장히 탄탄하게 수사가 진행이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우, 다행입니다, 진짜. 네. 저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간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요?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개혁 얘기 안 예, 하고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계속 조은석 특검을 비판하는데 침묵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돌파구를 뚫어야 되느냐. 김명수를 잡은 겁니다. 합참의장 김명수가 자기는 불명예 국군조직법 구조에 따라 수방사와 특전사 이 전투부대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 모르게 출동했다라고 맞아요. 국회에서 이야기했는데 네. 저는 국방부 검찰단 이 검찰단 이 직무 6인데 단편 명령을 못 찾는다고요? 말이 안 되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포고령이 발령이 됐어요. 거기에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 위헌이에요. 그걸 봐놓고도 단편 명령으로 수방사, 특전사, 비상계엄에 임무 수행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면 이게 바로 중요 임무 종사자예요. 그렇죠. 이걸 잡고 그 다음에 제가 3월 31일 날 반란수계 고발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네. 그때 우리 권영환 기억하셔야 됩니다. 권영환 합참에 나와서 대령인데 바로 또 하나 터뜨렸습니다. 박안수가 1시 1분에 비상계엄 해제 동의가 있었는데 2시 30분인가 신속 기동 2사단 출동 여부 타진했습니다. 네. 제가 2사단 법무참모 출신입니다. 네. 그게 바로 7군 단장이 판단을 잘해서 그렇지 그게 바로 군인이 움직이면 무장 군인이 움직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군사반란 고의를 다시 한번 확인해 준 겁니다. 네. 그걸 잡고 오늘 바로 윤석열을 불러다가 반란 수계 이 부분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이거 굉장히 이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2차 종합특검은 쾌거입니다. 예.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네. 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 정말 훌륭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재판이 있어서 일어나야겠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그래서 급하셨구나. 오늘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렇게. 예. 지금 서울 고등에 재판이 2개나 있어요. 예. 가세요. 본업이 1번입니다. 네, 가세요. 네. 벌써 힘이 남으면 매불쇼 나오겠습니다. 네. 예. 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당된 화를 다 내신 것 같아. 그래서 저렇게. 오늘 내야 할 말을 다 빠르게. 내고